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말을 꺼내자마자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악의적으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그들이 쉽게 화를 내거나 무뚝뚝하고 항상 차갑거나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곧바로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믿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악의적으로 트집 잡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처음에 매우 평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우 친절하고 상냥하며 항상 여러분과 기꺼이 대화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들과 충분히 오래 함께 지내다 보면 점차 불편한 감정이 생겨납니다. 바로 곧바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하고 이상한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거친 욕설이나 모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근한 암시나 비꼬는 태도, 그리고 정중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말의 함정을 통해 조금씩 스며듭니다. 흔히 사람의 진짜 본성은 화가 났을 때, 이익을 얻었을 때, 혹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악의적으로 트집을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자신의 본성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악의적으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실제로 반드시 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이자 이런 사람들의 가장 흔한 습관은 전체적인 맥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오직 아주 사소한 잘못만을 꼬투리 잡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이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대신 그들은 현미경을 들고 먼지 하나하나를 살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여러분이 말실수를 하기만을 기다렸다가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겪어보셨을 법한 매우 일상적인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들여 완성한 프로젝트를 들뜬 마음으로 그들과 공유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노력에 감탄하거나 결과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즉시 트집을 잡습니다. 표지의 글꼴이 왜 이렇게 조금 어긋나 있나요? 너무 성의 없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낸 주말 여행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여러분의 즐거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차갑게 지적합니다. 저번에 토요일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사진은 일요일에 올렸습니까? 뭔가 구린 구석이라도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적들은 이야기의 핵심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의 흥을 즉시 완전히 깨뜨리기에는 충분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매우 취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돋보일 때 자신의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좋은 성과를 냈거나 단순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질투심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을 깎아내릴 만한 큰 잘못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작은 부분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음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더 똑똑하고 눈썰미가 좋다는 느낌을 받으려 합니다. 이를 통해 내면의 열등감을 일시적으로 감추고 여러분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서히 고갈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항상 피로감을 느끼며 대화할 때마다 매 순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그들이 찬물을 끼얹을까봐 두려워서 더 이상 새로운 일이나 즐거움을 그들과 공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자주 반복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그들이 더 이상 가식적일 필요가 없는 순간이며 사소한 반응을 통해 질투라는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그들이 제기하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 절대 해명하거나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가볍게 흘려보내십시오. 악의적으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두 번째 행동은 바로 교묘한 칭찬입니다. 다시 말해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이름 아래 비판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 전혀 기쁘지 않고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익숙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거나 어떤 일을 훌륭하게 완수했을 때 그들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다니요. 비록 품질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첫 번째 시도치고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옷 입는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을 새로 바꿨을 때 그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정말 색달라 보입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여러분의 체형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굳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이런 말투를 즐겨 쓸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가스라이팅이자 심리 조작 기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속이 좁거나 질투심이 많다는 평판을 듣는 것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진심이라거나 여러분을 위한다는 가면 뒤에 숨내는 것은 그들에게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만족감을 느끼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타인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친절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매우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의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상처를 받지만 제대로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불쾌한 태도를 보이거나 따지면 그들은 즉시 상황을 역전시켜 여러분을 고집스럽고 속이 좁으며 조언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죄책감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정말로 냉정하게 관찰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을 하면서도 뒤에 단서를 붙이는 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여러분을 위한다고 말할 때 그들의 다음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진심 어린 조언은 언제나 존중과 구체적인 해결책이 함께 따르며 여러분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호한 비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만약 그 조언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뿐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진심이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세 번째 행동은 가장 사람이 많은 시간을 골라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의 중이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즐겁게 떠드는 자리에서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화두로 삼는 난처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우 현실적인 예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부서 회의에서 모두가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갑자기 여러분의 말을 끊고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보고서에 있는 오류를 지적합니다. 또는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끼어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라, 저번에는 다르게 말하지 않았나요? 왜 지금은 그렇게 말합니까? 기억력에 문제라도 있나요? 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비공식적인 조언이 아니며 대중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들은 여러분을 지적할 때 항상 사람들이 많은 때를 고를까요? 그 정답은 인정받고 싶은 심리와 권력 욕구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분의 잘못을 고쳐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었다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따로 조용한 곳으로 불러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관객이 되어줄 대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깎아내림으로써 그들은 은연중에 대비 효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을 무능하고 서투른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은 박식하고 예리하며 우월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빌려 자신의 원래 매우 나약한 가치를 높이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집단 안에서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대중 앞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자신을 표현해야 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항상 주시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야말로 그들이 가식을 벗어던지는 순간입니다. 남에게 과시하고 남을 짓밟기 좋아하는 그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조언은 그 자리에서 절대 논쟁을 벌이거나 장황하게 해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정심을 잃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매우 간결하게 대답하십시오. 짚어주어 고맙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이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우스갯거리로 만들려는 그들의 속셈을 영리하게 차단해 줍니다. 악의적으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의 또 다른 매우 특징적인 행동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의 말이 지나치다는 점을 솔직하게 지적할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반성이 아닙니다. 즉시 상황을 뒤집어 여러분을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은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매우 익숙한 다음의 말들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지하게 그들의 지적이 상처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들은 즉시 입을 삐죽이거나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며 말합니다. 세상에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굽니까? 그냥 재미로 농담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혹은 더 교묘하게 슬픈 기색을 보이며 여러분을 탓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솔직하게 조언해 준 것뿐인데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심한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의 악의적인 트집 잡기가 들통났을 때 그들의 자아는 심각한 위협을 받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는 대신 그들은 현실을 왜곡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예민하다거나 별일도 아닌데 이를 크게 버린다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서 여러분의 반응으로 시선을 교묘하게 돌립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여러분 자신마저도 문제가 그들의 지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너그럽지 못한 마음에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왜곡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 것인가? 내가 그들에게 너무 무례하게 굴었나? 라며 혼란에 빠지고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심리 조작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서서히 갉아먹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선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항상 자기 자신의 직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을 정말 불편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낄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감정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장난일 뿐이라는 말에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악의적으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행동이자 가장 위험한 행동은 바로 여러분의 약점이나 과거의 상처를 몰래 수집하여 필요할 때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언제든 이해해줄 준비가 된 훌륭한 경청자이자 진정한 친구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계산된 정보의 수집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겪어보았을 매우 가슴 아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믿고 진정한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과거 직장에서의 뼈아픈 실패나 가족 관계에서의 말 못할 불화 등 삶의 어두운 이면을 용기 있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느끼면 그들은 주저없이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어 여러분을 깎아내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즉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 일도 다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려고 합니까? 라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때 그들은 즉시 트집을 잡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번 프로젝트에서도 처참하게 실패해놓고 이번에 무슨 성과를 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보상받기 위해 타인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어두운 면이나 잘못을 아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부적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앞지른다고 느끼거나 일반적인 논리로 이길 수 없을 때마다 즉시 이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직접 타격함으로써 여러분을 즉시 마비시키고 입을 다물게 하며 굴복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깊은 상처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약점이 언제든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며 혼란에 빠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축되게 만들고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때야말로 그들의 진짜 본성이 가장 명확하고 두렵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단순히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신뢰를 이용하여 여러분을 조작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어떻게 다루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평소에 제3자의 잘못이나 약점을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비밀에 대해서도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조언은 트집을 잡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과는 너무 사적인 이야기나 깊은 상처를 공유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을 유지하고 안전한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이처럼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악의적으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실제로 반드시 하는 5가지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처음에는 그저 작은 불편함이나 너무 예민해서 생긴 가벼운 찜찜함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그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심리와 자신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물방울이 서서히 잔을 채워 넘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서부터 지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는 곧 여러분 삶의 환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누구와 소통하고 함께할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의 스트레스 정도와 행복 그리고 성공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악의적인 트집을 참아낼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이나 묘한 기분이 든다면 언제든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직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경고 신호입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용기 있게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을 식별하고 대처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란을 통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도 이처럼 악의적으로 트집을 잡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